안녕하세요, 비매품의 성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차콜 그릴, 웨버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까지도 또 여러 가지 그릴이 있죠. 그걸 사용하시는 초보자 분들께서 꼭 피해야 하는 실수 7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7가지 실수만 피하시면요, 최악의 결과는 좀 피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언급해드린 7가지 실수는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갑시다. 스모킹을 하거나 그릴링을 할 때 여러 가지 연료가 있습니다. 원시적인 연료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브리켓이 있고요, 차콜, 숯이 있습니다. 럼프 차콜이 있고요, 천연 숯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백탄, 참숯, 장작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연료든 간에 다 좋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게 좋다 이런 걸 가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얘네를 점화할 때 빨리 점화하시려고 액화 점화제를 사용하십니다. 그 액화 점화제에는요, 유해한 화학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뿌리시고 하시게 되면은 유해한 화학물과 그리고 연기가 우리 원육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그 인화성 물질이 다 날아갈 텐데, 다 날아가고 나서 스모킹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점화제를 막 뿌리다 보면은 그릴 내부에 액체가 튑니다. 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콜에 묻어있던, 브리켓에 묻어있던 것들은 기화되면서 날아갈 수 있지만 안에 묻어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절대 액화 점화제는 사용하지 마셔라. 우리는 이 천연 점화제와 침리 스타터를 이용해서 점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혹시 보이면은 절대 구매하면 안 될 차콜이나 브리켓이 있어요. 브리켓 겉면에 액화된 게 도포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번개탄 비슷해요. 번개탄은 오히려 괜찮은데, 걔네는 내추럴한 브리켓에 겉에 인화성 물질을 일부러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이면은 신기하다, 새로운 제품이다,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원시적으로 불을 붙여서 사용하자. 반드시 피해야 할 2번째 실수, 바로 점화 단계입니다. 점화를 한번 해볼까요, 저랑? 좋은 브리켓을 골라서 침리 스타터에 투입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점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점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천연 점화제를 이용해서 점화를 하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소토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화가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께서 여기서 실수가 발생을 해요. 브리켓이 하얗게 되는 스노우 브리켓이 돼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급하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정도만 됐어. 근데 아직도 브리켓은 거뭇거뭇해.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직화 시 원육에서 기름이 떨어지는데 검은 그을음이 발생하면서 고기에 다 묻습니다. 그게 불맛이 아니라 그을음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요 브리켓이 스노우 브리켓이 됐을 때 사용을 하셔라. 그렇게 되는 시간에 뭐 브리켓의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분이면 됩니다. 20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래요. 참으세요. 제가 스노우 브리켓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상단 부분은 스노우 브리켓이 안 되니까 수익기를 활용해서 살짝씩 뒤집어 줍니다. 이게 침리 스타터를 다 흔드는 거는 좀 위험해. 이렇게 살짝, 뜨거워. 이거 봐. 아우 뜨거워. 이게 안 보이는 것들이 날아다닌다고. 아우 뜨거워. 요거 아니에요. 요 그림 잘 보세요. 요거 아니에요. 뜨거워. 요러한 브리켓이 바로 스노우 브리켓이고요. 요거를 사용해야지 더 열 효율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뜨거워요. 직화 스모킹 시 전부 다 요 스노우 브리켓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완벽하게 점화된 스노우 브리켓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로우 앤 슬로우 쿡을 하게 되면요, 온도 조절도 어렵고요,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화든 스모킹이든 간에 스노우 브리켓이 됐을 때 쿡을 하셔라.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3번째, 바로 투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스노우 브리켓을 잘 만들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스프레드를 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릴을 올려놓으시는 거지. 자, 이렇게 놓으시면요, 우리가 직화를 할 때 곡사열이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콜드존이 없으면은 중간에 막 버닝 플레이어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옥불이 발생을 해. 그때 쿨존으로 옮겨서 고기를 식히고 다음번에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여유를 얘는 주지를 않아. 반드시 투존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투존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핫존과 쿨존으로 나눠라. 감독님 아셨죠?
네. 네, 요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놀러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감독님은 다 아시잖아 지금. 자, 이렇게 반드시 핫존과 쿨존을 나눠서 운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직화시 아주 편리합니다. 고기를 굽다가 플레이어가 올라오면 바로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두 존을 잘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투존의 장점은 간접 스모킹이 가능하다는 거다. 초보자분들 투존 염두에 두세요. 네 번째 실수, 훈연칩 사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화에서는 훈연칩을 많이 사용 안 하시죠. 로우 앤 슬로우 스모킹에서는 이 훈연칩을 사용해야지 정말 오리지널 텍사스 스타일 플레이버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요걸 생산하는 웨버조차도 설명을 할 때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하라 그래요. 요거는 굉장한 뻘짓입니다. 요걸 물에 불려서 1시간 있어야 돼요. 일단 1시간 날아가요. 그 다음에 얘네가 실제로 말이 물을 머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안 머금어요. 전날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게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 실제로 얘가 물에 불려서 훈연칩을 안에 넣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연기가 많이 나온다. 무슨 연기인 줄 아세요? 수증기입니다. 스모킹 플레이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자체가 빨리 버닝 해서 연기가 나야지 또 스모크 플레이버를 내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서는 늘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구입하신 그대로 투입하셔라. 자, 실수 다섯 번째, 바로 이 온도계입니다. 요 최첨단 시스템, 최첨단 장비를 사용을 안 하셔. 디지털 심부 온도계, 요걸 활용을 안 하십니다. 직화구이뿐만이 아니라 또 장시간 스모킹에서는 얘네들이 필수예요. 그릴 내부 온도도 측정을 해야 되고 고기 심부 온도도 측정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감으로 하십니다. 요 얼마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10,000원, 20,000원 투자하셔서 요 심부 온도계를 구매하시면요, 정확한 온도의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하지 마세요. 인류 요리사나 정말 미국에 있는 넘버원 핀마스터도 이 온도계는 다 활용을 합니다.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도 온도계를 사용하지만 이 온도계의 더 중요한 이유는요, 유튜브나 특히 선코치 영상도 그렇고요, 제가 몇 시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대략적인 시간이지 원육의 크기, 날씨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시간은 달라집니다. 시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니라 온도를 측정을 하셔야 돼요. 내부 온도가 심부 온도 93도다.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그게 6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8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 다채널 프로브는요, 스모킹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입니다. 요걸 사용을 안 하셔. 우리가 원육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요게 있으면요, 요거 지금 4채널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2채널 이상을 추천해드려요. 하나는 그릴 내부 온도, 저 온도계가 박혀 있으면은 고기 2개 찔러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모킹 하시는 분은 다채널 프로브 구매하셔라. 요거 알리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서머 프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싸요. 알리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고기 심부 온도계 필수, 다채널 프로브 필수. 그냥 다 사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실수,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 결여된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너무 급한 거야. 이게 3시간 동안 놨는데 얘네가 잘 익을까? 특히나 이제 로우 앤 슬로우 스모킹을 하실 때 궁금해서 리드를 계속 여셔. 여기에 꽂혀있는 온도계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요 다채널 프로브, 이게 없어. 그래서 그릴 내부 온도를 모르는 거야. 얘네가 타들어가는지 아니면 차가운지 모르는 거라고. 그런 분들 보면 여기 없다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모든 문제는. 스모킹 3시간을 못 참는 거야. 스프리칭 하는 거는 제외입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스타도 찍어야 돼. 계속 열어. 그렇게 되면 망치는 거예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불을 믿고 온도계를 믿고 그릴을 믿으면 완벽하게 스모킹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 7번째 실수가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바로 바베큐 스케줄링인데요. 요 플래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성코치나 다른 유튜브를 봤을 때 삼겹살을 스케줄 하는데 6시간이 걸려. 그럼 6시간 딱 정해놓고 스케줄링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디너 타임이 오후 6시니까 12시부터 바베큐를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6시에 맛있는 바베큐를 가족들한테 서빙을 할 수 있겠지? 큰 오산입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플러스를 하셔야 돼요. 원육마다의 크기도 다르고 날씨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침리 스타터에 점화를 하는데 20분 내지 25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장시간 스모킹을 위해서 온도 안정화를 시키는데도 약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총 통틀어서 대략 1시간이 걸려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요 1시간은 빼놓으세요.
그냥 스모킹 시간만 계산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레스팅 시간을 고려를 안 하세요. 실은 레스팅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육즙이 쫙 퍼져나가니까요. 레스팅 시간을 빼놓으셔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거야. 정말 너무 스모킹이 잘 됐는데 레스팅 시간을 짧게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서빙을 할 때 좀 착잡하지. 모든 시간을 고려하실 때 우리가 계획된 시간보다 플러스 2시간 정도는 여유 시간을 잡고 바베큐 스케줄링을 하셔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초반에 바베큐 스케줄링 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7시간 스모킹을 예상하고 했다가 넘어가면 초조해져요. 또 레스팅도 30분 해야 되는 거 짧게 갑시다 그러는 경우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더 맛있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바베큐는 넉넉한 시간이 있을 때 더욱 근사한 결과물을 얻는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바베큐 스케줄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커치와 함께 초보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7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것만 피해 가셔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 무조건 성코치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실수 이외에도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바베큐를 하시다 보면요,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는 앞으로 핀 마스터가 되는데 좋은 자양분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발전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도 꾸준히 실수를 해 나가고 수정해 가고 있어요. 수정해 가시면서 프로다운 핀 마스터가 되는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꾸준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손코치는 더 유익하고 유쾌하고 맛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ep smoking, happy smoking.